Stratospheric. 여러분, stratosphere이라는 단어 아시죠? 성층권. 옛날에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성층권이라는 게 지구 표면에서 한 50km까지의 그 대기권을 말하는데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최대 높이인 대기권을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아니다. 근데 군용기, 그 밀리터리 전투기는 이것보다 더 높은 고도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According to Wikipedia. 그래서 이 stratospheric이라는 영어 표현은 뭔가 엄청나게 고점을 찍었을 때 아니면 그냥 끝을 모르고 날아오르듯이 extremely high, something extremely high일 때 stratospheric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뭐가 stratospheric 하느냐? 유가가 이제 어제 새벽에 뜬금없이 토요일 주말 새벽 5시에 리포트를 내려면 이 정도 제목은 던져줘야지 퍼블리시가 되는 것 같아요. JP Morgan sees stratospheric $380 oil on worst case Russian cut. JP 모건 애널리스트가 유가가 성층권을 뚫고 올라가서 380까지도 찍을 수가 있다. worst case, 최악의 시나리오로 만약에 러시아가 500만 배럴 이상으로 공급량을 축소시키고 이게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최대한의 마지노선급의 원유 공급을 서방에 끊어버리는 작전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장으로 나온다면 유가가 380까지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게 유럽이 러시아를 계속 제재를 하니까 푸틴이 아예 아시아 시장에 원유를 다 팔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산 원유를 좋다고 사는 나라들이 많죠. 특히 인도랑 중국. 그리고 참고로 인도는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입니다. 지금 이런 자료도 있는데 Kpler이라고 하는 그리고 Kros라는 원유 시장 데이터 업체 에너지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러시아가 6월 한 달 인도에 대한 원유 수출량이 이제 일평균 한 100만에서 120만 배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120만 배럴이면 인도 전체 원유 수입량이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 양인데 근데 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이제 원유 수출량 같은 거는 이게 원래 이 유조선 이동선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산출하는 거라서 이게 분석업체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들에 의하면은 러시아가 인도의 이 원유 수입 시장을 거의 dominate하고 있다는 거. 아니 인도나 중국 같은 입장에서는 러시아 원유가 싸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인도는 애초에 파키스탄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 소외되고 있을 때 러시아가 그나마 유일하게 편들어주고 원래 관계가 좋았어요. Look at these guys. 그래서 일단 daily supply 기준으로 한 300만 배럴 공급량이 런던 이 crude price 기준으로는 유가가 $190까지도 찍을 수가 있고 만약에 500만 배럴 이상으로 이제 감축이 되면은 supply constraint를 하면은 러시아가 그러면은 유가가 380불까지 간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그 pricing 모델을 아직 볼 수가 없네요. 데이터를 underlying 데이터가 뭔지 잘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델이 아직 안 나왔어. 요새는 이제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무슨 뭐 썬데이 타임즈 기자들 수준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기가 막히게 뽑아서 아무튼 이게 어제 새벽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가장 많이 클릭한 기사예요.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 유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유가의 고공행진이 당분간 지속되거나 아직 고점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 대표 주자가 워런 버핏입니다. 제 마지막 영상에서 워런 버핏 새로운 포트폴리오 종목 분석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뭐 13F, 10Q 가져와서 그리고 그때도 말했지만 그때 당시 워런 버핏 에너지주를 대량 매입하고 있었고 그게 1분기 말이었고 그리고 주축 날짜에 가까워서 4월 말 5월 초까지 공개된 포지션이 에너지 섹터에 굉장히 크게 베팅을 했다. 이게 골지였는데 뭐 최근 공시가 또 떴어요. 7월 1일 기준으로 7월 1일 그 6월 말부터 계속 공시가 뜨고 있는데 워런 버핏이 지금 이 occidental 이 옥시 주식에 거의 1,000만 주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후로. 근데 이것까지 하면 지금 가장 최근 7월 1일 공시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옥시덴탈 지분이 총 16%가 넘어요. 총 한 1억 6천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근데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아주 단기 최근에는 이제 유가 하락세로 6월 한 달간은 한 25% 정도 하락을 했긴 했는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하락에도 어쨌든 에너지 섹터 자체에 대한 베팅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옥시만 산 게 아니라 쉐브론도 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 다음으로 이 홀더 리스트를 보면은 뮤추얼 펀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뱅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대 주주이고 거의 회사 지분의 11% 넘게 지금 보유하고 있고, 뭐 옥시를 대표로 하는 에너지주에 베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좀 많다. 그리고 뭐 최근 하락세와는 별개로 지금 올해부터 YTD를 봤을 때 S&P 500 중에서 가장 베스트 퍼포머예요. 지금 가장 많게는 it hit 92% returns. 여기 히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total return 거의 막 90%고, 그리고 뭐 max drawdown 이거는 뭐 최근 현상이니까. 그리고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골드만 commodities 데스크에서도 주로 이제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로 최근 일관되게 수급 불균형에 주목을 하면서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bulish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추천도 그렇고 투자 추천도 그렇고, 지금 특히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 정제 제품이 계속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반대의 뷰도 있죠. 또 반대로 지금 유가가 거의 뭐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앞으로 더 오르기 힘들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것들이 논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러나 저러나 미국의 오일 생산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불경기가 예상이 되면서 거의 컨센서스로 이제 리세션이 예견이 되면서 글로벌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을 반영해서 그동안은 이제 전쟁 때문에 전쟁 후에 치솟았던 유가가 최근 들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크게 있던 후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올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최근 그 높은 가격이 뭐 유지되면서 상승률 자체는 좀 정체가 돼 있거나, 그리고 금리랑 인플레이션 때문에 최근 조정도 됐고, 애초에 현재 유가 상승이 전쟁 때문이었다. 유가가 지금 이상으로의 상승세를 계속 지속하려면 리세션이 적어도 단기에는 오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리세션이 오면은 수요가 둔화되니까, 그리고 그 전제가 필요하고,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혹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지표는 그동안의 이 인플레이션 가속화에서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음 발표될 때 좀 더 완만해지는 거, 물가 안정이 좀 되는 거, 아니면 지금보다 더 극단적인 공급 부족이 있어야 할 거다. 이런 전제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은 이미 리세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증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상, 이미 리세션을 충분히 선반영하고 있는 이상 추가적인 오일 프라이스 상승 모멘텀은 어렵다. 뭐 이런 논리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다. 푸틴이 원유 공급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전략을 들고 나간다면은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오일이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자산을 좀 파킹해둘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미 정점이다, 지금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 앞으로 리세션은 피할 수 없고, 리세션에 대비해서 원자재, 뭐 유가증권보다는 뭐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멘션됐었던 뭐 엑손모빌, 그리고 뭐 오일 관련 그 에너지 섹터에 이미 자산 비중이 좀 있으시거나 없는데 지금 들어가야 하나? 라고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 두 가지 관점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